느낌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커트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콘케이브가 나옵니다. 콘케이브가 살짝 나오는 콘케이브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를 자르든지, 오프 베이스를 자르든지, 오프 베이스를 자르든지 해서 콘케이브 디자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약간 라운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에서 보시면은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에서 보면 얘를 봤을 때는 어디가 무거워 보여요? 어디가 무거워 보여요? 여기가 무거워 보여요.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어디가 무거워 보여요? 여기가 무거워 보입니다. 얘네들 층 많이 안 났기 때문에 10대하고 20대에는 잘 보시면 여기 10대 있어요? 20대 있어요? 30대는요? 다 30대 이상이죠? 봐봐요. V라인 없잖아요. 그쵸? V라인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사각이야, 이제. 30대, 40대야, 올라가. 30대에서부터 40대 올라가면서 얼굴이 다 점점점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면서요, 얼굴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사각턱으로 바뀌어요. V라인에서 사각턱으로 바뀌어요. 사각턱으로 바뀌면서 옆에가 어떻게 해요? 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머리의 형태가 얼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자, 보세요. 30대는요, 30대는 어떻게 층이 나요? 이렇게 층이 나요. 이런 층이 나요. 30대는. 자, 40대 이상은요, 40대 이상은요, 층이 이렇게 납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30대와 40대의 차이는 뭘까요? 가벼움이에요. 가벼움. 가벼움이에요. 여기는 무겁다. 가볍다. 아니,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자, 우리가 원행수 잘라주면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선생이에요? 이렇게 생기죠. 맞아요, 맞아요. 얘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에 있는 높이와 여기에 있는 높이를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모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얘가 뚱뚱해집니다, 이 부분이. 뚱뚱해져요. 그래서 옆에서 딱 봤을 때는요, 모발 자체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 이런 느낌이 생겨요. 드라이를 딱 해놓으면. 완전 삼각김밥이 됩니다. 그쵸? 옆에 사이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어요. 왜? 옆에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굉장한 무게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무게감을 살짝 없애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뒤에 머리만 뭐예요? 콘케이브로 살짝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감이 살짝 없어지면서요, 무게감이 어디로 쏠려요? 얘로 쏠려요, 얘로. 얘로 무게감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네들처럼 하고 싶은데, 더 젊어지고 싶은데, 나이가 좀 한 10살 더 많다 보니까, 이거 머리를 못 하는 거야. 왜? 머리가 너무 무겁거든. 이제 얼굴이 안 올리거든. 점점 피부를 처지기 시작하니까. 그쵸? 20대 후반만 가보세요. 훨씬 더 피부가 많이 처지기 때문에 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삼각김밥이야. 그래도 30대 가니까 막 삼각김밥이야. 피부는 더 처져 있거든. 얼굴은 더 사각으로 바뀌게 돼 있거든. 20대보다 30대가 얼굴의 사각은 더 많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 사이드까지 층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게감을 더 줄이겠죠. 그쵸?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잘라주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왜? 단발은 머리는 기르고 싶다고 그래요. 가끔씩 40대인 분들이 머리 커트 하시면서 스타일 내시면서 파마도 말면서 나 단발로 기를 거야 그러죠. 단발로 기를 거 하면서 옆에 너무 무겁게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있죠. 뭐예요? 40대에는요, 층이 많이 있으면서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선만 단발 느낌이 나게끔 해주시면 돼요.
가이드라인에 1차 가이드선만 어떻게 해요? 단발의 느낌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아이고, 오늘 통화를 안 했구나. 오늘 교육 중에. 내가 다시 할게. 내가 잊어버렸어요. 네, 요번 주 내려가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요런 단발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별로 따라서 상담하는 게 분명히 달라에 따라서요. 내가, 어떻게 층을 낼 것인지 내가 고민을 하시고 고객님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층을 낼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좋죠. 자, 단발로 잘라고 했는데 10대예요. 머리숱이 막 이따만해. 근데 원넥스 잘라줘봐.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라줘요. 30대인 커트를 진행을 해주셔야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숱이 많아 죽겠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렇게 잘라줘봐. 몽실 잘라놨다고 난리가 나지. 그죠? 일단 단발 잘랐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층을 또 내줘야겠죠. 그렇죠? 또한, 뭐예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30대에 갔어도 이렇게 머리를 커트를 진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머리숱이 없는데도 머리숱이 너무 40대인 사람들도 이렇게 커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머리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층을 많이 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전체적으로 너무 가볍다니까 머리숱이 더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층을 최대한 안 나게 해서 머리를 무겁게 커트를 진행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모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하는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서 해주면 될 것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요 4가지를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돼요? 안 돼요? 돼요. 가능해요. 자, 그래서 디자인이 원넥스를 잘랐을 때 어떤 느낌, 단발에서 느낌, 층을 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단발이다 그러면 우리는 단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단발이에요. 단발 레이어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사실 잘 몰라요. 그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무게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판단을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층을 내는데도요. 여기서도 층을 내는데도 어때요? 이런 상태에서 피봇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스퀘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피봇으로 가고 스퀘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피봇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체 다 피봇으로 갈 수도 있고 어때요? 전체적으로 피봇으로 가고 여기는 스퀘어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이 옆백에서 겹치는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 여기 뒷부분. 튀어나온 부분? 첫 번째.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그치, 그거지. 귀가 파먹는 게 정답입니다. 이어백에서 겹치는 부분은요,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어백에서 겹쳐서 무게섬이 생기는 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얘에서 얘가 가는 거는요, 귀가 파먹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이런 원넥스에서 단발 레이어에서 귀를 안 파먹게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안 건드려? 어떻게 안 건드려? 모르겠어? 빡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다 배운 사람들 왜 얘기 안 해? 디스커넥션으로 잘라? 다 배웠잖아. 귀를 안 파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층을 많이 내? 층을 내지 마? 층을 많이 안 내? 할 때는 많이 내야 된다고 했잖아. 그쵸? 콘케이브로 잘라?
아, 그래! 2차 가이드는 자르고 2차 가이드는 잘라서 연결. 그러면 귀가 파이겠어, 안 파이겠어? 1차 가이드는 잘라. 다 원넥스로 잘라. 그리고 2층에 층을 내. 층, 2층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층을 내는 거야. 밑에서 위로 층을 내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층을 내면 백발백중 귀가 다 파먹습니다. 어? 백발백중 무조건 귀가 파먹습니다. 근데 뭐예요? 위에서 층을 내게 되면 귀가 안 파먹어요. 왜? 무게선을 살려주니까. 그러면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갔을 때 귀가 안 파먹게 하는 방법.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귀가 안 파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가이드라인을 뒤로 당겨?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해놓고 잘라? 그럼 네이프서도 자르면 가이드는 옆에 서 있는 어떻게 잘라? 네이프하고 미들존하고 오버존이 있어. 그럼 네이프에 있는 언더존을 먼저 이렇게 잘라. 네이프에 있는 언더존을 머리를 자르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선정을 해. 근데 여기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 미들존은 어떻게 선정을 해? 근데 너무 짧은 머리, 만약에 원넥스에서 짧은 머리 자를 때는 여기까지 내려면 머리 숱이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해?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교육을 보면은요. 교육을 보면, 컷할 때 교육을 보면 다 대각 파팅으로 해서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교육을 보다면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각 파팅으로. 전대각, 대각 파팅으로 컷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 전대각 하면 백발백중 무조건 귀가 파입니다. 뭐냐면요. 요런 상태에서 내가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하면 1차 가이드선이 뭐가 돼요? 1차가 기준선이 됩니다. 2차가 기준선이 돼요. 근데 자, 이 상태에서요. 내가 변이 분배를 했어요. 대각 파팅을 해서 커트를 했어요. 얘는 뭐가 기준선이 돼요?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요. 얘는 그냥 원넥스죠. 원넥스예요. 근데 얘는요.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층을 내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뭐예요? 층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층이 났는데 원넥스 일자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넥스 일자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큼 어떻게 해요? 귀가 파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 파팅은 일절 무조건 뭐예요?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뭘로 해야 된다? 자연 분배. 자연 분배를 무조건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귀가 안 파입니다. 근데 드라이를 다 하고 나니까 또 귀가 파요. 층을 안 낸 머리는요, 귀가 안 파이거든요? 층을 안 낸 머리는 귀가 안 파여요. 근데 층을 많이 낸 머리일수록 또 귀가 파여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근데 빗질해서 저런 상태에서 잘 내려오니까 가이드라인이 일자로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근데 드라이 해놓으니까 귀가 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안 잘라봤구나. 어?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 어? 파먹었어? 죄송해요? 파먹어서 죄송해요? 나는 분명히 일자로 젖은 상태에서 내가 빗질 했을 때 정말 정말 퍼펙트하게 나 일자로 정말 잘 잘랐어. 원냉수에서 정말 잘 잘랐어. 근데 드라이를 다 해놨어. 그랬더니 이렇게 파먹었어. 이렇게.